하루에도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경제 뉴스가 쏟아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방대한 정보를 전부 챙겨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무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출근길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수합한 그 수많은 자료 중에서 현재 금융과 보험 시장을 꿰뚫는 핵심 뉴스 딱 10가지를 선별해서 오늘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정보가 얼마나 많으냐보다 중요한 건요. 그 정보가 당장 우리 삶이란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10가지 이슈는 단순한 시간순위나 나열식이 아닙니다. 아, 순서가 따로 있나요? 네, 철저하게 이 방송을 듣는 소비자의 지갑, 그리고 일상에 미치는 파급력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재배열을 해봤습니다. 당장 내 돈을 지키고 되찾는 보상 관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계약서 서명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가입과 해지 조건들, 그리고 우리 다계부의 판도를 바꿀 거시적인 법과 제도 변화, 마지막으로 업계 기술 동향까지 아주 밀도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아무리 거시경제가 어쩌고 해도 결국 당장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만큼 피부에 확 와닿는 건 없으니까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지적, 매돈과 직결된 이슈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적금인 줄 알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부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죽어야만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었다.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배신감도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원금을 다시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영업 현장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소위 말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 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았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나면 그냥 내가 제대로 안 알아본 내 잘못이지 하면서 엄청난 원금 손해를 보고 해지해버리시거든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민원 조정을 거치면 계약 자체를 아예 무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느냐? 이걸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다 말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증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녹음해두지 않는 이상은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가입 당시에 설계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메일 아니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과장해서 적어놓은 개인 안내책자 같은 것들이 아주 강력한 입증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국 일상적인 디지털 소통 기록들이 소비자를 지키는 무기가 된 셈이네요. 만약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예전에 비슷한 일로 억울하게 손해를 본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서랍 속 계약서나 예전 메신저 기록을 한번 복원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내 지갑 이야기인데요. 약간 솔깃하면서도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소식입니다. 우리 아이 태아보험 가입하고 선물로 고급 유모차 받으신 분들 이 소식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맘카페 같은 곳에서 이런 고가의 사은품 받았다는 후기들 심심치 않게 보이잖아요. 저도 주변에서 자랑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명시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을 아셔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보험에 가입할 때 줄 수 있는 사은품은 첫 달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이 둘 중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3만 원이요? 요즘 유모차는 기본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스마트워치 같은 일부 건강관리 기기에 한해서만 20만 원까지 예외를 더 주긴 하는데 유모차나 카시트는 명백한 불법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설계사가 처벌받는 건 알겠는데. 고가의 사은품을 미끼로 던진 설계사뿐만 아니라 그걸 요구하거나 텁석받은 고객, 즉 가입자 본인도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네, 가입자도 처벌을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적발 시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와, 징역까지 갈 수 있군요. 결국 사은품을 미끼로 한 불건전한 영업의 책임을 눈앞의 혜택에 흔들린 소비자에게도 묻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이런 고가의 사은품 비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나중에 회사가 부실해져서 제대로 된 보상 서비스를 못 해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눈앞의 유모차보다 장기적인 우리 아이의 보장 내용이 먼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당장의 혜택에 눈이 멀어서 범죄자가 될 위험까지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자연스럽게 보험 가입의 문턱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돌풍을 일으킨 기적의 당뇨약이죠. 오젬픽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로도 엄청나게 유명해진 바로 그 약입니다. 맞습니다. 이 오젬픽이 드디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약값 부담 훅 줄어들겠구나 하고 환호하셨을 텐데 실상은 조금 다르다고요? 네, 이 뉴스를 접하고 들뜨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좁은 문턱을 넘기가 정말 험난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아주 깐깐합니다. 그냥 당뇨가 있다고 다 처방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체질량 지수나 당화혈색소 같은 아주 특정한 수치 기준을 엄격하게 충족하는 중증 당뇨 환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 보건복지부에서 제한을 강하게 걸어둔 거군요. 그렇죠. 한정된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 하니까 불가피한 조치인 거죠. 신약의 혜택은 열어두되 무분별하게 처방돼서 재정이 고갈되는 걸 막으려고 아주 좁은 깔때기를 설치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이제 건강보험 되네? 하고 무작정 병원에 갔다가는 비급여로 막대한 약값을 전부 본인이 물어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혜택의 범위가 생겼다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혜택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입의 좁은 문턱하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매일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배달원 분들이나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 분들, 이 위험 직군의 험난한 보험 가입 이야기죠. 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인데 정작 본인들의 안전망은 가장 취약한 상태죠.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직업만으로 무조건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 지 꽤 되지 않았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명시적으로 직업을 이유로 가입을 막는 건 불법이 됐죠. 그런데 손해보험회사들의 상해나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 통계를 보면요. 이 위험 직군 비율이 아직도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이 현실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네요. 보험사들은 왜 이렇게 가입을 꺼리는 걸까요? 여기서 보험사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법 때문에 대놓고 거절은 못하지만 회사 내부의 인수심사 기준을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사실상 가입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손해가 날까 봐 두려운 거군요. 그렇죠. 사고 확률이 높은 직군을 무작정 받아주다가 회사의 손해율이 폭증하면 결국 그 재무적 부담을 선량한 일반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꿔야 하니까요. 사회적 안정망이라는 당위성과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자본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도 복잡한 문제네요. 안전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 정작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역설적인 현실, 정책적인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상품을 넘어서 내 대출, 내 자산, 나아가 경제 전체의 판도를 흔드는 법과 제도, 금리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출 있는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바로 금리 인하잖아요. 한국은행 2월 기준금리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일하지만 아주 중요한 현실을 마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금통위에서는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동결이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지금 엄청난데 왜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세 가지 점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한국은행의 깊은 고뇌가 보입니다. 첫째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달러가 계속 강세고요. 둘째로 그 영향으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안팎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가 시급하겠네요. 네, 거기다가 셋째,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죠. 여기서 만약 한국은행이 이자 부담 줄여주겠다고 금리를 덜컥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금리 차이가 벌어져서 환율은 더 치솟을 거고 부동산 시장에는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됩니다.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는 폭탄이네요. 결국 동결은 거시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패막인 셈입니다. 문제는 그 방패의 무게를 대출자들이 고스란히 견뎌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요즘 대출 시장 움직임이 좀 무섭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풍선 효과 뉴스가 터졌어요. 네, 풍선 한쪽을 꽉 누르면 다른 쪽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보험사나 상호금융 같은 제2금융권에서 무려 130%나 폭증했습니다. 130%요?
1금융권 은행문이 닫히니까 그 수요가 전부 2금융권으로 쏠려간 거군요. 정확합니다. 금융당국이 1금융권에 강력한 대출 규제를 걸어버리니까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곳으로 자금이 확 몰려간 거죠.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건 금융당국의 다음 움직임입니다. 가만히 놔두진 않겠죠. 절대 안 놔두죠. 이미 고강도 관리가 예고됐습니다. 머지않아 2금융권에서도 대출 모집인 제도를 중단하거나 대출 취급 자체를 확 조여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지금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보고 계신 분이라면 창고가 닫히기 전에 빨리 대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규제의 나비 효과가 내 대출 승인을 결정짓는 무서운 순간이네요. 경제흐름 관련해서 연금제도 개편 이야기도 하나 짚고 넘어가죠. 보통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개인연금 많이들 넣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정작 돈 많은 부자들한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보험연구원에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내놨습니다. 연금 세액공제라는 게 자기가 낸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소득이 높아서 낼 세금이 많은 분들은 한도 끝까지 채워서 두둑하게 환급을 받는데 애초에 소득이 적어서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층은 돈을 부어도 돌려받을 체감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아, 노후 대비가 가장 절실한 서민들이 오히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제도를 서민 맞춤형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세금을 깎아줄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주거나 올해 못 채운 공제 한도를 내년으로 2월에 주거나 50대 은퇴 예정자들의 비과세 요건을 확 풀어주자는 등 실질적인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노후 안전망이 되려면 꼭 필요한 변화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서가는 업계 트렌드, 기술 동향으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페이가 무려 4시간이나 결제 먹통이 되는 사태가 있었죠. 식은땀 흘리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이게 단순한 앱 오류가 아니라고요. 네, 이건 우리 디지털 금융의 미래에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다들 결제 안 돼서 불편했다 정도로 넘기셨겠지만 이 사태의 진짜 의미는 앞으로 네이버 파이낸셜이 준비 중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즉 비은행 원화 코인 사업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데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문제와도 연결 지어볼 수 있겠네요. 네, 예전 코인 오지급 사태 때도 지적됐던 문제인데요. 네이버페이 같은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중앙 서버 하나에 거래 기록을 다 모아두는 오프체인 방식에 의존합니다. 비트코인처럼 전 세계에 분산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장부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추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 번의 시스템 오류가 어떻게 전체 금융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완벽한 예고편이죠. 단순히 밥값 결제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 내 자산의 증명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공포를 확인한 겁니다. 디지털 혁신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기술 동향 하나 더 보죠. 요즘 보험업계를 휩쓰는 단어 AX,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환 열풍입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AI가 알아서 다 한다면서요? 네,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DB손해보험은 대기시간 없는 보상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서류 사진 찍어서 올리면 AI가 알아서 읽고 바로 돈을 싸줍니다. 신한라이프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 설계사보다 더 정교하게 맞춤형 플랜을 짜주고요. 보상금 지급까지 AI가 판단한다니 대단하네요. 가장 놀라운 건 KB손해보험 사례입니다. 예전엔 차 사고 나면 길거리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AI가 블랙박스 영상을 스스로 분석해서 과실 비율이 7대 3입니다 하고 바로 계산을 해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도 높이는 이른바 생존 무기가 된 거죠. 와, 블랙박스 보고 과실을 판정하는 AI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KB손해보험 이야기 나온 김에 아주 유쾌하게 분위기 한번 환기해보죠. 최근에 김연아 선수와 함께한 광고 보셨나요? 아, 네,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견인차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안에 앉아서 평온하게 나 지금 자율주행 중이야 하고 농담을 던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아찔한 상황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일상이야 라는 이번 캠페인의 핵심 슬로건 덕분이죠. 아무리 무서운 사고가 나도 결국은 원래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해준다. 이게 사실 보험이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거든요. 맞아요. 아주 철학적인 접근이네요. 네. 딱딱하고 복잡한 약관이나 무서운 사고 장면 대신에 트렌디한 AI 배경음악에 김연아 선수의 반전 매력을 더해서 유머러스하게 풀어냈습니다. 마케팅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반전 광고였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금융이 지켜야 할 건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라는 걸 아주 세련되게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부당한 종신보험 해지 환급부터 시작해서 좁아진 가입 문턱, 기준금리의 압박, 그리고 기술이 지배하는 금융의 미래까지 참 넓고 깊게 파헤쳐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이 10가지 뉴스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복잡한 금융의 세계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똑똑해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사은품의 함정에 빠져 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하지만 누군가는 서랍 속 옛날 스마트폰 기록으로 수천만 원을 되찾아오죠. 결국 아는 것이 내 지갑 그리고 내 일상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이 내 지갑을 지키는 무기다.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방송이 끝난 뒤에 여러분이 잠시 곱씹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AAX, 그러니까 AI가 주도하는 시대와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가입부터 보상금 지급, 과실 비율까지 모든 것을 보험사의 거대한 AI가 냉정하게 계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의 실수는 없어지겠지만 반대로 사람 특유의 공감이나 융통성도 완전히 사라진 아주 차가운 시스템이 될 텐데요. 피도 눈물도 없는 칼 같은 시스템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나를 대신해서 그 냉혹한 보험사 AI와 맞서 싸우고 판례를 들이밀며 협상해줄 나만의 개인 AI 에이전트가 반드시 등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와, 이거 흥미롭네요. 거대 금융사의 AI 대 내 스마트폰 속 개인 AI의 법리 논쟁. AI와 AI가 보상금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세상이라 정말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 개개인은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직한 여운이 남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자,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늘 호기심을 잃지 않고 깨어있는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시장은 새로운 이슈들을 뱉어내겠지만 저희는 변함없이 그 안에서 진짜 돈이 되고 삶의 피가 되는 핵심 지식만을 정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심층 탐구였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